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아직 변론 기일이 2번 더 남았는데 헌법재판소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결론을 다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럼에도 변론 기일을 2번 더 잡아준 이유는 파면을 위한 모양새 갖추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단언합니다. 전원일치 탄핵 결정으로 말입니다. 네, 김용민이가 요즘 잘 맞힌다고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예측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어떡합니까? 전원일치 탄핵 결정으로 아마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전광훈 쪽은 전원일치는 아니지만 탄핵 의결에 필요한 6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반드시 킵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떠들었던 김학성 등 그 인간들한테 야유할 목적으로 그 동영상 여러분 저장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동이 아니라 법리로만 보면 이건 빠짐없이 파면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가결 정족수 1명이라도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마은혁 임명 없이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들이 입을 굳게 닫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마은혁 임명이 한정없이 지체되고 있는 흐름은 아무래도 파면 쪽으로 재판관 전원이 뜻을 모았구나라는 추정을 하게 만듭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시죠. 판사 출신이기도 한 박범계 의원도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저는 이 영역은 자신 없는데 박범계 의원 이분은 판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재판관들의 표정과 제스처, 신문 내용과 질의를 보면은 재판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 언필칭 보수적 재판관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재판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만장일치 인용을 예측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은 정형식, 김형두 등 이 보수 재판관들마저도 파면으로 결론 내린다면은 아마 판사까지 체포하라고 지시한 그래서 사법부를 송두리째 부정한 그런 윤석열의 행태에 대한 분노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 아직 결론 나오기도 전인데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지금까지 2가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과연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이지요. 계엄이 이루어지려면 전쟁이라든지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발발해서 도저히 경찰로서는 치안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없었지요. 두 번째,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결의를 진압하려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기억하시죠? 의원들 국회에 진입 못하게 막았고 또 군경을 투입했단 말이죠. 군인들은 아예 유리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어제 국회 전기를 끊으려고 했던 그 시도가 담긴 동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해괴한 논리로 이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계엄 선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야당이 줄 탄핵을 하는 바람에 계몽적 차원의 계엄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국무회의 또한 정상적으로 열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결의를 진압하려 했느냐. 이건 진짜 헌법에 반하는 행동의 극치거든요. 그렇잖아요. 헌법에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게만 있는데 대통령 말고요. 그걸 막으려고 했다? 그러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건 반헌법 행위인 것이죠. 그때 국회에 군경을 보낸 것은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 유지와 시민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한번 웃어주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하나같이 다 부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계엄 선포의 그 과정이 헌법과 법률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런데 한덕수, 최상목, 조태용 등 그들 모두 계엄 자체는 만류했다, 반대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심지어 충암파인 이상민조차도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이라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도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명분, 네,
헌법재판관들이 수긍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덕수의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회의할 것이 없었다. 한 5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합니까? 그냥 윤석열은 생방송 때문에 내려간다 하고 국무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네, 국무회의는 없었습니다. 심의 의결 없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에 통보도 되지 않았어요. 총체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자, 1번은 그래서 윤석열 측의 주장은 모두 반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쟁점. 윤석열이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점인데요. 윤석열은 부정하지요.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질서 유지와 시민 보호 차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석열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4명이 한 사람씩 끌어내라. 문이 안 열리면은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검찰 가서 증언했고 그것은 그들의 공소장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홍장원과 곽종근은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증언했고 이진우는 사건 초기에는 다른 데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방어에 빠졌지만 그의 직속 부하인 조성현 경비단장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그리고 곽종근과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진우 공소장에는 이미 윤석열의 지시사항이 소상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진술이 담긴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실제로 한 5분 정도 차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CCTV 영상 자료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 아니 그런데 왜 국회 전기를 끄려고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윤석열은 이대로는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였는지 갑자기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옵니다.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오면 여기에 심취해 있는 인간들의 적극적인 동조를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정치 선동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정선거론. 네, 헌법재판관들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재판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선거 검증과 관련해서 증인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거 검증의 목적을 위한 윤석열 측의 증인 신청도 죄다 기각했습니다. 비상계엄 탄핵 심판과 무관한 문제라고 본 것이죠. 논외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은 그동안 온갖 뺑기를 쓰면서 헌법재판을 피해왔습니다. 당장 문건을 수령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송달 간주로 판단받았고 그렇게 해서 헌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수사를 회피하려 했고요. 이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박근혜가 지난 탄핵 국면 때 특검 수사, 그 특검에 누가 있었습니까? 수사팀장이 누구였어요? 윤석열 아닙니까? 그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파면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파면 결정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수사가 가능한 것인데 그 수사를 부정하고 그리고 무성의하게 불참 무대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받았고 그렇게 해서 파면 결정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2의 계엄령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나라를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하려다 말았던 정치인들 체포뿐만 아니라 판사들 체포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 선고를 한 김동연 판사, 또 재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맡았고 기각 판단을 내린 그 판사도 체포하라고 했던 게 바로 윤석열의 지시사항, 김용현의 지시사항 아닙니까? 이자를 다시 업무에 복귀시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가리에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 일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선고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파면은 100%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나름 취재를 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취재 대상이 누구였느냐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파면 100%는 현재로서는 2월 17일 현재로서는 100%입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언자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면 100% 파면입니다.